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켓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중을 높인 종목은 최근에 또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그 키워드별 그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키워드보다 또 더 궁금한 게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탑픽 세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예, 뭐 탑픽이라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뭐 높다든지 약간 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비중 순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위는 지금 워낙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어서 테슬라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2위 자리에는 지금 아마존이 아직도 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고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앞서서 이제 키워드별로 뭐 AI, 미래전기,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 거기에 다 하나씩 들어있는 그런 기업들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약간 좀 너무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이어서 좀 최근에 뭐 새로 편입했거나 비중을 늘린 그런 뭐 기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워낙 지금 제가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한 몇 종목 정도 투자하시나요? 그럼? 저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낙 뭐 ETF 운영하냐 이런 비아냥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좀 제가 좋다고 보이는 그 종목들은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한 종목 몇 개 없는데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그 업스타트랑요, UiPath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세 개가 추가가 됐고요. 네네. 비중을 높인 종목은 최근에 페이스북을 좀 많이 샀습니다. 메타로 최근에 사명을 변경. 예, 맞습니다. 약간 좀 그 이유가 좀 있었나요? 그러면 메타로 변경한? 예, 저는 그 페이스북이라는 종목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한 것 자체가 메타버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메타라고 이름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경영진에서 상당히 좀 굳건한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메타버스라는 그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 플랫폼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갈 곳은 이곳이다라고 의지 표명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에어비앤비나 메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기업인데 업스타트와 UiPath는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UiPath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캐시우드 쫓아서 매수하시다가 좀 많이 물리신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기업이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봇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로봇은 아니고요. 사무상에서 존재하는 로봇이다. 따라서 그 사무 자동화를 도와주는 이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작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뭐 엑셀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마켓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스타트는 최근에 주식 그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곤란할 때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예, 뭐 추천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주식이 나락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렇죠. 잘 아시는 거죠. 저도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업스타트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 2개월도 안 돼서 올라갔거든요. 정말 뭘 하는 기업인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인공지능인데요. 대출을 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대출 사업이 갖고 있었던 커다란 문제 하나가 이제 신용 등급인데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지금 거의 뭐 100년 넘게 사용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신용을 측정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근데 너무 올드 스타일이라는 거죠. 요즘에 와서 이 신용 등급 하나만으로 과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연체는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계가 굉장히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예전에 이용하던 것을 뭐 30년, 50년, 100년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틀을 깨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수입의 종류, 뭐,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에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얼마나 빨리 작성하는가, 얼마나 자세히 작성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사람의 행동 양식까지 포함을 해서 인공지능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출을 하면
잘 갚을 사람이다. 아. 그래서 신용 등급 대신 이런 거를 사용해서 대출을 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은행들이 네. 이제 이 업스타트라는 그 기업이 내놓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출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지원을 하면 네. 100명한테만 대출을 해줬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이 100명 말고 1000명한테도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기업인 업스타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토스뱅크라든지 그런 핀테크 전문 은행들이 설립이 되면서 먹거리 시장이 결과적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신용평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막 투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미국 그런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선행한다. 같은 그런 트렌드로 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시장 별로 안 좋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근데 미국 시장 완전 정반대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이라도 뭔가 미국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그런 한국 시장에 계신 개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뭐 100년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뭐 10년은 좋고 또 10년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진입을 막 고민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예, 저는 그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그 매력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자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월등하고 뭐 사회주의는 굉장히 열등한 것으로 이제 치부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봐도 사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장점만 모아서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를 가장 성공시킨 나라가 미국인 거죠. 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에도 잠깐 살았고요. 캐나다에도 옮겨가서 살아봤는데 그냥 이제 서양 국가 그러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영국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복지가 워낙 그렇죠. 세다는 복지가 너무나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이제 국민이 아닌데 그냥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 장기적인 비자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외국인인데 맞아요.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은 미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구나. 미국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잘 발달됐다는 것은 네네. 성장하는 기업을 밀어준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되는 놈만 잘 되게 팍팍 밀어준다. 그래서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것이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딱 지켜보면 막상 유럽을 보면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 정부에서 지원적인 면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그 자본주의의 성장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부의 그 격차,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현재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마나 에피션시가 있는가, 효율성이라 그러죠. 이것이 굉장히 좀 빠른 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 같은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 사람이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똑같은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에 잘 지금 그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 쪽의 기업들이 다른 곳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의 창출이 점점 쉬워지고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의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종목들, 기업들을 잘 살펴봐서 현재 그 성장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따라서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두 번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네. 제가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제 과거에 있었던 1차, 2차, 3차랑 커다란 차이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가 이미 좀 많이 알고 있죠.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요. 메타버스도 최근에 들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표님 자율주행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 누구도 이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이용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뭐 원격 진료도 굉장히 좀 많이 퍼져가 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원격 진료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구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만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시기가 오면 그들의 성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키워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대부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다 미국에 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자본주의 그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데가 미국이다. 예. 그래서 뭐 영국은 약간 사회주의 국가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나라가 뭐 좋다 안 좋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업이 성장하거나 투자하기에 좋은 시장은 바로 그런 자본주의가 잘 갖춰진 미국 시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인데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지수가 올라갈지 말지는 그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수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에 뭐 지금이라도 와서 투자하는 것이 뭐 좋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